한 남자가 헌터 자격 시험에 응시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S급 헌터들을 경악시키고 말았다. 그 이유는 그가 만든 검집 하나 때문이었는데 심지어 대가들조차 제작 불가능한 A급 검집이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시험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시스템 판정 결과 이 화염 중첩 검집은 이미 초위기 등급에 도달해 있었다.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째서 고작 응시생 따위가 이토록 엄청난 단조 기술을 가졌는지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 남자는 전생에 이미 최강의 대장장이 대가였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단조 기술로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했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다. 세상을 파멸시킨 6명의 마신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마지막 파멸의 바다의 마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놈은 죽었지만 지표면의 대부분은 이미 놈이 만들어낸 죽음의 바다에 삼켜져 버렸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도 모르게 자주 섞인 웃음이 나왔다.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결국 이 바다에서 죽어야 한다니. 살아남은 영웅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지를 지탱하던 영웅의 탑마저 붕괴되었다. 이 빌어먹을 폐허의 바다는 마신을 죽였음에도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뒤에 있던 한 남자가 내 말을 가로챘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 내 놈 혼자 세운 공인 줄 알겠군. 이 남자는 미친 개라고 불리는 자였다. 폭렬권이라 불리는 여자도 입을 열었다. 내내 아픈 척 누워만 있던 겁쟁이치고는 입이 꽤나 살았네. 이 팀원들은 나에게 꽤나 불만이 많은 모양이었다. 빙견이라는 남자도 끊임없이 비아냥거렸다. 내가 진작 말했잖아. 저놈은 그저 우리 군단에 무임승차하려는 것뿐이라고. 그들의 조롱에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 녀석들은 내가 만들어준 장비가 없었다면 진작에 목숨을 잃었을 테니까. 지금은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군. 그리고 나는 최후의 대장장이 라불리는 이세훈이다. 내 말을 들은 몇몇은 분노로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 애송이 녀석이 정말 입만 살아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는 이 3명이 녀석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3마리의 개다. 그들의 실력은 이례적일 만큼 강력했지만 성격 또한 굉장히 기이했다. 그들은 인류의 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마계의 편도 아니었다. 그저 중립적인 세력에 속해 있었으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회색지대의 기회주의자들이었다. 비록 이기적인 자식들이긴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결국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애초에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 녀석들이 조금만 더 빨리 나서줬더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때 미친 개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난 이제 끝장이야. 내장은 이미 완전히 으스러졌어. 옆에 있던 폭렬권과 빙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심장은 이미 꿰뚫려 있었다. 결국 손쓸 도리조차 없게 되었군. 나는 코웃음을 쳤다. 너희 녀석들이 조금만 더 일찍 도와줬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빌어먹을 3마리 개 자식들. 제 몸 사리기에만 급급해서 모든 것을 못 본 척 방관했지. 하지만 몸을 돌린 그 찰나 내 눈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맨 앞에 있던 폭렬권과 미친 개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고 뒤에 있던 빙견 역시 미동도 없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이 승리의 대가는 실로 너무나도 컸다. 나는 손에 든 망치를 쥐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적당한 자리를 찾아 자리를 잡고는 끊임없이 망치질을 시작했다. 2시간 반 동안 공을 들여 그들의 무기를 전부 수리해냈고 그것들을 그들의 곁에 가지런히 놓아주었다. 이미 죽은 그들을 위해 그 무기들로 묘비를 세워준 것이다. 이제 다음은 내 차례다. 눈앞에서 휘몰아치는 저 거대한 해일이 머지않아 나를 집어삼킬 것이다. 나는 천천히 손바닥을 들어올렸다. 이것이 내가 행하는 마지막 의식이 되리라. 곧바로 가슴 위에 손바닥을 강하게 갖다 대고 손가락에 힘을 주어 갈고리처럼 구부렸다. 체내에서 이세훈의 인연을 뽑아냈다. 이것 또한 나의 능력 중 하나. 이름하여 인연 추출이다. 이 순간 내 손바닥 위로 영롱하게 빛나는 돌 하나가 떠올랐다. 대장장이로서 내가 가진 고유한 기술, 이미 맺어진 인연의 대상으로부터 특수한 광석을 추출하는 것. 추출 결과는 인연의 깊이와 대상의 잠재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비록 나 자신에게 이 기술을 쓸 때마다 늘 일반 광석보다 못한 초라한 결과물만 얻었을지라도 만약 내가 이 능력을 조금만 더 일찍 각성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번에 추출한 광석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깨끗이 포기하겠다. 챙. 금속이 부딪히는 타격음이 허공에 연신 메아리쳤다. 10번이 망치질이 가해질 때마다 파도는 거세게 요동쳤다. 나의 망치 소리는 마치 파멸의 바다가 내지르는 파도 소리와 하나로 섞여버린 듯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매질 소리를 똑똑히 분간할 수 있었다. 이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창조해왔으니까. 바로 그때
한 줄기 금빛이 찬란하게 뿜어져 나왔다. 이윽고 망치가 마지막으로 낙하하자 나의 최후의 단조품이 그 형태를 드러냈다. 나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완성된 예리한 검을 바라보았다. 생김새는 지극히 훌륭하고 성능 또한 매우 뛰어났지만 결국 끝내 아무런 특수 능력도 깃들지 않았다. 대단한 명작 하나쯤은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의 인연을 쏟아부었음에도 이 검은 너무나도 평범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검을 내 심장에 깊숙이 박아넣었다. 이런 파도에 휩쓸려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게 낫다. 참으로 예상치 못한 결말이군. 망치질이 내 인생의 마지막 행동이 될 줄이야. 나도 참 미친놈처럼 살았군. 그래. 나의 몸은 파도에 휩쓸려 망망대해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마지막 검을 손에서 놓았을 때 나는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 마법에 각성했을 때부터 줄곧 들려오던 파도 소리,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항상 의문이었다. 이제야 알 것 같다. 그것은 파멸의 바다가 내는 소리였다는 것을.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어쩌면 그 세 마리 개들을 더 빨리 설득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타인을 위해 분투하며 싸웠더라면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내 시스템 창이 눈앞에서 끊임없이 전멸하기 시작했다. 무장 위상 현현 완료. 이 모든 것은 전부 내가 마지막으로 벼려낸 그 검 덕분이다. 위상 스킬 근원 회귀가 발동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눈앞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이세훈, 너 이 자식. 대체 여기서 뭘 멍하니 있는 거냐? 정신을 차린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내가 왜 입학시험장에 있는 거지? 설마 31년 전으로 돌아온 건가? 이게 정말 바벨탑의 입학시험이라고? 아니면 그저 죽기 직전에 보는 주마등인 걸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방금 전이 광경은 절대 환각이 아니었어. 그렇다면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마지막으로 벼려냈던 그 검의 특수한 스킬이 있었다는 것. 설마 그때 내가 만든 그 무기가 근원 회귀를 발동시킨 건가? 바로 그때 교수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자네 계속 그런 식으로 임한다면 당장 쫓아내겠네. 이제 확신할 수 있다. 난 그 검의 스킬을 통해 과거로 회귀한 것이다. 내 능력을 조금만 더 빨리 깨닫고 더 일찍 스스로를 단련했다면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곧바로 탁자 위에 놓인 망치를 움켜쥐었다. 지나간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지금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내게 다시 주어진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모든 것을 지켜내리라. 나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이 입학시험부터다. 이번 생에는 바벨탑의 시련을 통과하고 그 세 마리 개들과 재회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 인류를 구원하겠다. 내가 망치를 내리치자 공기 중에서 범상치 않은 울림이 퍼져나갔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교수님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교수님은 경악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저 수험생, 뭔가 심상치 않다.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방금 전이 그 기막힌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 광경에 교수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말 인상적인 실력이다. 동작은 느려 보일지 몰라도 매 한타가 묵직하고 정교했다. 타격음은 맑고 청아했으며 잡음 하나 섞이지 않았다. 교수님이 보기에 나의 단조 기술은 상당히 기본기가 탄탄하고 압도적이었다. 그 후 한동안 교수님은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저 내 근처에 서서 묵묵히 나를 주시할 뿐이었다. 내가 이 반제품을 들어올렸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경악했다.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의 완성도란 말인가? 그들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다른 교수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올해 정말 엄청난 물건이 나타난 모양이다. 만약 그가 이 반제품을 그대로 제출한다면 그 즉시 시험에 합격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내가 망치로 그 미완성품을 단번에 내리쳐 박살내버린 것이다. 이 광경에 모든 교수님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나는 싱긋 미소를 지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대장장이의 이름을 걸고 이런 걸 세상에 내놓을 수는 없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결과물이 세상 빛을 보게 할 순 없지. 솔직히 말해서 방금 내가 만든 그 미완성품은 내 눈에 차지 않는다. 뒤에 있던 교수님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이 친구야, 시험을 아주 우습게 보는구먼. 그러나 뒤이어 이어진 나의 말은 모든 교수님을 멍하게 만들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한 교수님이 거절하려던 찰나 어떤 목소리가 그를 가로막았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남은 재료를 모두 나에게 가져다 주라고 지시했다. 교수님은 내가 도대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 하는지 지켜보려는 모양이다. 재료를 받은 나는 다시 광석을 가열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이 몸 상태로는 최고급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력이 부족하고 근력도 부족하며 시간조차 촉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뿐이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점화석에 마력을 쏟아붓는 것을 보았다. 이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자칫하면 시험장 전체가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마력을 주입한 뒤 나는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쏟아 넣었다. 찰나의 순간 나의 화로에서 눈부신 칠색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상황을 모르는 이들은 화로가 폭발하려는 줄 알고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끄려 했다. 조교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교수님은 그들을 제지하며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그는 응시자로서 분명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 교수는 조교에게 불꽃의 흐름을 자세히 보라고 했다. 이번에 내가 사용한 기술은 오색염인과 오색화마였다. 5개의 지점에서 공명을 일으켜 화석에서 고온의 불꽃을 얻어내는 기술이다. 정밀한 마력 제어가 필수적이지만 이것은 아주 훌륭한 기술이다. 적은 양의 마력 소모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장에 있던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그렇게 무모해 보였는데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화로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 교수님은 그 원리를 꿰뚫어 보았다. 보석의 공명을 통해 화력을 증폭시키고 주조되는 물건의 속성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교수님은 내가 방금 단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알아챘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단 300분. 여전히 시간은 촉박하다. 내가 이전에 보여준 단조 실력은 천재적이었지만 만약 거기까지가 한계라면 이번 도전은 무의미할 것이다. 나는 쉴 새 없이 돌덩이를 두드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속도를 더 높여야만 한다. 마침내 1시간 반이 지난 후 방금 주저했던 돌덩이는 내 망치질의 얇은 판이 되었다.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다. 이제부터는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나는 집게로 그것을 집어 화로 속에 넣고 다시 가열했다. 적정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그것을 다시 꺼냈다. 이제 이 동작들을 반복할 차례다. 나의 망치질 한 번 한 번이 서서히 형상을 갖춰가기 시작한다. 바로 그 순간 엄지발가락 쪽에 아기가 갑자기 터져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마력이 바닥나는 바람에 나를 감싸던 방어막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시험이 끝나면 가장 먼저 시뮬레이션 훈련부터 시작해야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소나기에 다시금 힘을 꽉 쥐었다. 나는 끊임없이 망치질을 이어갔다. 지금의 나에겐 단 1초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이미 내 몸은 한계치까지 몰아붙인 상태다. 이제 남은 시간은 10분. 조금 빠듯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는 않았다. 나는 신들린 손놀림으로 빠르게 칼날을 갈아세웠다. 마지막으로 검의 수평이 맞는지 세밀하게 측정했다. 어느덧 남은 시간은 거의 없었다. 마침내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그 찰나 나는 길게 안도의 숨을 내뱉었다. 손에 묻었던 핏자국은 이미 말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이 검을 완벽하게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을 마치자 화염장인의 스킬까지 획득했다. 이 검의 이름은 바로 오색염인. 등급은 고급이다. 5줄기 화염 무늬가 새겨진 곡도 검신에 응집된 화염이 마력과 반응하면 다채로운 빛깔을 뿜어낸다. 제작자의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무기다. 주입하는 마력의 성질에 따라 칼날의 색상과 특성이 미세하게 변한다.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이 고급 판정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방금 전 그 조수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나의 합격 소식을 알리고 싶어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끊겼다. 옆에 있던 교수님이 그의 입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자네, 좀 조용히 하게. 너무 시끄럽지 않은가? 10분 후 나는 교수님의 집무실을 찾았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 교수님은 내가 방금 만든 결과물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결국 교수님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바로 나를 이 아카데미에 입학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지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곳이 내가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벨탑의 명성이 독보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곳의 대장경 부문은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다.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0여 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바벨의 대장경 계열은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8년 뒤 결국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을. 미래의 최고의 대장경 학부로 거듭날 곳은 불칸 아카데미다. 그래서 교수님은 내가 불칸 아카데미에 가서 배우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교수님, 틀리셨습니다. 최고의 대장경 아카데미는 불칸이 아닐 겁니다. 바로 제가 입학할 바벨탑 아카데미가 될 것입니다. 나의 말투에는 강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바벨탑 아카데미의 대장경 부문을 정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기세였다.